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주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마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곱슬머리입니다. 아, 원래 곱슬머리예요? 아, 파마값도 안 드네. 모든 게 다 참 부럽습니다. 네. 근데 못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파마 하니까 머리 내리니까 머리 내리니까 못생겨졌다고 아, 그렇습니까? 좋아합니다. 아, 역시 질투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이주호 기자는 근데 스스로가 난 좀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잘생겼다는 건 언제 몇 살 때부터 좀 느꼈습니까? 솔직하게 갑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뭘 평범하죠 뭐 이런 얘기 할 거면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요. 저 진짜 되게 재미없어지는데. 그냥 저는 기자고 또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외모보다는 좀 콘텐츠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재수. 제일 재미없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짝 볼까요? 일단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네. 나스닥은 좋았고 다우는 좀 내렸어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 그러니까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그냥 애플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네? 애플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 네. 일단 애플이 오른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WWDC를 보고 월가에서 평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그 당일은 한 2%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월가 아이비들이 무슨 얘기를 내놨냐면 네. 모건 스탠리가 이게 그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다. 그 애플의 인공지능 그거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했고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한다? 한번 드러나 보세요. 네. 근데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인텔리전트 폰이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거다. 에버코어에서도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키워졌다. 인공지능이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나왔던 서비스를 보신 거와 네. 그리고 이런 아이비들의 평가와 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게 서비스를 보고는 뭘 별게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일 정도의 큰 서비스인가 싶은 것도 있고, 네. 더군다나 그게 그 오픈 AI 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막 뭘 개발해 갖고 야, 요렇게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바꾸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뭐 없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네.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뭐 기기의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의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분석팀에서 한 거고 네.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나는 애플의 그 WWDC를 보니까 야, 역시 그 모바일 생태계에서 인공지능은 구글이 가져가겠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구글은 OS를 들고 있는데 그 네. 구글 OS에서 접속할 수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구글의 인공지능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앱마켓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훨씬 더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글이 훨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는 앞서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한 거고. 네. 근데 또 모건 스탠리 내에 있는 또 다른 분석팀은 아니다. 애플이 이번 그 인공지능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거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네. 그래서 어쨌든 평가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는 뭐 7% 정도 오르긴 했는데 결국 이거는 그 실제로 그러면 아이폰 16의 판매량으로 이어질지는 아마 차후에 어떤 그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주문 들어왔는지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상 나와보면 또 뭐 쓰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아직도 저는 이제 그냥 미디어 통해서 본 거고 네. 막상 이제 또 나와보면 뭐가 좀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전에 기기 쓰던 사람들도 이게 뭐 업데이트하면서 바뀌나 아니면 안 그냥 됩니다. 안 그게 돼? 아이폰 15 맥스 프로 모델 네.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에서 그 특정 반도체 이상을 갖고 있는 그 네. 모델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프로 맥스? 네. 쓰고 계십니까?
아, 나는 또 합격이요. 저는 안 됩니다. 아, 어제 참 대주전자재료 봤죠? 실리콘 음극재가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대주전자재료. 아, 정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격 뉴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저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삼겹살도 이제 약간 우리가 한우 먹듯이 좀 비싸게 먹어야 되는 거군요. 삼겹살이요? 예, 삼겹살의 가격이 1인당 1인분 가격이 지금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디가?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에? 이게 환산 후 가격 있고 환산 전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삼겹살을 1인분에 2만 원을 내고 사 먹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가게들에서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1인분이라고 하는 거는 200g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게에서는 메뉴판 가격을 좀 낮춰야 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140g에 뭐 16,000원.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죠. 뭐 그렇죠.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먹을 수 있는 1인분인 200g으로 환산을 하면 그램이죠. 200g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평균적으로 2만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200g으로 환산하면 넘는 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보통 150 많이 주는 데가 한 180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말이 150이지 실제 재보면 아마 한 130주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이 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명이서 삼겹살을 아껴서 3인분 먹고 그럼 한 6만 원 나오겠죠? 3명이? 네, 3명이 아껴 먹는다 치고 좋습니다. 아껴 먹는다 치고 그러니까 배도 안 부르죠. 배도 안 부르는데 3명이 3인분 먹고 그럼 6만 원 나오고 우리 소맥 한 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소주 한 병 하면 한 6천 원. 네. 맥주 한 병에 7천 원이라고 하니까 꼭 소맥 하면은 우리가 맥주는 2병 들어가잖아요. 두세 병 들어가야죠. 두세 병 네. 들어가 2병 들어간다 치고 다 네. 아껴 먹어서 그럼 맥주 14,000원 하면 8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싸졌다.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 소고기를 먹으러 갈 때 네. 가다가 딱 그 옥수수 트럭이 보여갖고 네. 옥수수로 먼저 배 채우고 애들 갔던 좀 약간 슬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 삶이 애들이 참 옥수수 좋아했거든요. 좋아해서 사주신 거죠. 좋아해서 사준 거죠. 돈 아끼려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 1월에 그 전망치가 2.4%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0.2% 포인트를 높여 잡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0.2% 포인트를 누가 올렸냐? 이건데요. 네. 세계은행에서도 전체 0.2% 포인트 전체 가운데 한 80%는 미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률을 높였는데 네. 그 높인 게 대부분 그냥 미국 덕이다.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이 거의 인공지능 중심으로 많은 투자들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딱히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 자, 어쨌든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이것 덕분에 이제 미국은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보다 거의 0.9% 포인트 높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과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유로 지역은 올해 0.7%만 성장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유로 네. 지역은 올해 딱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독일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고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하겠죠? 그 세계 경제,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KDI의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도 지금 올해 4.8%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은 좀 1월 전망치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하긴 했어요. 1월 전망치가 4.5%였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5.1% 성장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둔화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수출이 올해 그 중국을 앞설 거라고 전해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은 회복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망 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1월에 4.5%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6월에 그러니까 5월이죠. 5월에 4.8%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네. 국내 경제에는 그래도 좋은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KDI의 전망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 대한 전망치가 보고서에 그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 경제도 반도체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월 수출이 11.7%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4월 광공업 생산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달보다 6.1% 증가하면서 전월보다도 1% 증가폭이 크게 늘었는데 이거 광공업 생산도 대부분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가 22.3% 높은 증가세 이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반도체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소비 내수인데요. 제가 그 연초부터 그 얘기 되게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제가 현상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행은 가는데 그러니까 재화 소비를 안 한다. 재화 소비를 안 네. 한다. 물건은 안 사고 여행에 돈을 그렇게 쓰시더라. 맞아.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지표에서도 여행 서비스 수지는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행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나가는 거 엄청 많고 들어오는 게 적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에는 엄청난 돈을 쓰는데 재화 소비를 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월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고금리 기조에다가 물가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원 물가 상승이 목표 안정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KDI의 평가가 있긴 한데 아직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요즘 중동 정세 때문에 그 운임료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그렇죠, 운임 지수가 네. 최근에 3,100선을 웃돌면서 9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그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이 해외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올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운임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품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네.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세로 좀 계속 안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내수 소비를 가파르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선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전처럼 이전과 뭐 비교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인스타에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물건을 사갖고는 네. 사람들이 그걸 자랑을 못하니까 여행 아닌 먹을 거 이건 이제 그냥 충분히 계속해서 사진 찍어갖고 올리거나 뭐 이럴 여행 한번 가면 뭐 가는 장소마다 막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또 한 번 갔다 온 걸로 한 2달 동안 나눠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건 사서는 안 돼 그게 그러니까요. 없어 보이고 네. 참. 인스타가 큰일 또 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보다 보면 너무 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 보게 되는데 인스타? 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너무 다들 잘 살잖아요. 이주호가. 그렇습니까? 다들 예쁘고 다들 잘생기고 다들 잘 살아서 참 나만 힘든가 막 이런 생각. 실물은 또 아니니까 그쪽은. 네. 그래 한번 저 여름에 네.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여행이요? 네. 다녀오십시오. 제가 이번 여름에 네. 미국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라이. 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아드님께서 그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을 먹어야 된다고 강력 주장을 그렇게 하셔갖고 유튜버 전 세계 1위 유튜버. 그래서
큰 맘 먹고 지금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미국에서만 팔아요 이거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식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개별 그 오퍼상들이 수입하는 아. 그거 사면은 너무 비쌉니다. 아 직구 뭐 이런 걸로? 네, 직구 사면은 뭐 어. 7만 원, 8만 원 이래 갖고 초콜릿이? 그걸 어떻게 사주냐? 이러네. 차라리 여행을 가자. 와. 그 돈 쓸 바에. 야, 됐습니다. 그거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인스타에 그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아, 아들이 초콜릿 먹고 싶다 그래서 미국 여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박탈감 한 번에 역전하는 겁니다. 아, 네, 한 다른 번- 사람들이 이주호 보고 이제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우동 먹으러 일본 가 옛날에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피자 먹으러 뭐 이탈리아 네. 가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 두 번째 뉴스는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방한한다. 근데 그 앞서서 한 가지 속보 나온 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네. 대중국 반도체 기술을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GAA 그 우리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있잖아요. 네. 그거랑 HBM 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조금 전에. 미국이 대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아,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네, 반도체 수출 뭐를 더 규제할 아. 거냐?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만든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는 이제 안 준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도입의 마지막 절차지만 규제 자체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까지 이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GAA라고 하면 네.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핀펫이 아닌 GAA로 바꿨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GAA로 할게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대면 TSMC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 3나노 정도까지는 핀펫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GAA가 됐을 때 삼성전자에게 물론 양산은 됐지만 대규모 고객사가 없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우리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HBM도 구체적인 지금 그게 안 나와갖고 HB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갖고 이게 좀 불안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좀 섣부르게 모든 것이 다 취재되지는 않았지만 좀 일단 소식은 전해드리는 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지아 주지사 방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네.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지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어제 그 류중훈 기자가 너무 좋은 사진을 갖고 와서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또 이런 거 보여드려야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지아주고요. 그 조지아주에서 이 파란색 배터리 모양 있죠. 이건 배터리 생산 공장. 그리고 이 초록색 별, 네. 초록색 별은 전기차 만드는 공장. 네. 그리고 노란색 별은 전기차랑 배터리를 같이 만드는 공장.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게 많죠. 그리고 조지아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SK온과 현대가 같이 배터리 만들고 있는 곳, 그다음에 뭐 기아가 만들고 있는 곳, 리비안 자동차 공장, 현대의 자동차 공장. 이런 조지아에 저렇게 공장이 많아요? 공장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지아주에 지금 진출한 기업의 수가 140여 개 기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뭐 부품업체 뭐 이렇게 다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40여 개 기업이 조지아주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점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SK온이 현대차와 합작 공장 외에도 조지아주에 2개 자체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인데 SK온 공장이 위치한 잭슨 카운티는 이 잭슨 카운티에서는 이거 덕분에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장 인근 부지 도로명을 SK 블러드 바드로 바꿨다고 합니다. SK 블러드 바드. 네. 근데 그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란에 가면 네. 서울로가 있습니다. 아, 있죠. 아시죠? 서울엔 테헤란로 있고.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고 네. 이게 이제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이란의 그 관계가 좋진 못합니다만 그 1977년에 이란과 그 한국이 수교한 것을 기념으로 서로의 지명을 한번 교환하자.
라고 해서 서울의 테헤란로, 이란의 서울로가 생긴 거죠. 것처럼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기여를 했을 때 이제 그 기업을 명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SK 블러드바드도 블러바드죠. 블러드바드가 아니라 블러바드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오게 된 이유는 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될 경우 뭐 IRA 규제, 그러니까 IRA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든지 네. 혹은 혹시라도 IRA 보조금이 철폐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지아주가 네.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조지아주는 대표적으로 경합주이기도 합니다. 그 선거인단 수가 16명이나 되는데 네. 이게 선거인단 수 순위로 따져보면 미국 내 7위 16명이?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선거인단 수가 이 정도 되는 지역들을 다른 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19명, 노스캐롤라이나 16명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경합주거든요. 그리고 이 경합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접점이 펼쳐지는 굉장히 의견이 갈리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의 96%가 판결에 동의한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의 86%라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반반으로 딱 갈리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에 그 효과 많이 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외교 통상적인 문제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지역을 레버리지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주. 야, 그 공장 지도만 보니까 예전에 뭐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공장들이 굉장히 그 주 전역에 많이 좀 펼쳐져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지역이 그 제2의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가 좀 무너지고 나서 예.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새로운 러스트벨트를 세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또 조지아 지역. 완전 새로운 이제 전기차 벨트로 이제 네. 만들어지고 있는 네. 조지아주. 조지아주는 예전에 조지아주 유명했던 게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조지아주가 뭐가 유명했는지.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과가 유명했고요. 네. 예, 대전은 두부두루치기 같은 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조지아는 무엇으로 유명했을지 요거는 여러분께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언제 알려주십니까? 답은 이제 세 번째 뉴스 끝날 쯤에 말씀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뉴스는 그 원유값 협상이 시작됐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리나라가 우유가 비싼 나라, 진짜 비싼 나라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사실 낙농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유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우유 소비량 줄어들고 소의 사료값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원유값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낙농업계의 주장이고. 네. 근데 유업계, 그러니까 우유 제조업체들에서는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격 올리면 네. 우리 제품 가격 올라가면 더 소비량은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즘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긴 게 뭐냐면 요즘에 수입 멸균 우유의 수입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있습니다. 폴란드인가 거기서 우유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제조업체들은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입 멸균 우유를 수입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하고 있는데 일단 뭐 팩트부터 전해드리면 어제부터 낙농진흥회가 원유값 협상 소위원회를 꾸려서 원유 가격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협상은 매주 2회씩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이 원유 가격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원유 기본 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유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면 원유값 인상은 지난해 그러니까 26원 사이에서 26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도록 농식품부가
그 제안을 했어요. 네. 일단 원래 유업계에서는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가격 기본 가격을 좀 준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낙농가의 우유당 생산비가 리터당 1,003원으로 전년 대비 4.6% 작년에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1,084원이 되고요. 이후에 협상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리터당 1,110원까지 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낙농계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료가 증가 때문에 인상폭 그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넘게 가격이 올랐다. 원유 가격이. 그러면 그 제조사들은 우리가 사와야 되니까 네. 너무 가격 계속 올린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실제로 우유 가격은 못 올렸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원유, 그러니까 이 우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우유, 네. 거기에 이제 원재료가 되는 원유 가격의 협상이 시작됐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대체로 이제 좀 소규모들로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채산성이 이제 그만큼 안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비싼 우유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좀 기계화되고 좀 더 대규모의 이런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냥 모든 그 농가들의 우유 가격을 다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라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는 사실 낙농업계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생겼던 게 뭐였었냐면 그 우유 제조사들은 그 구매 쿼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유 제조사들은 안 그래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구매해야 되는 양은 많고 소비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FTA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미국산 혹은 유럽산 우유 치즈 이런 유제품에 대해서 한 10% 넘는 그 관세가 있는데요. 이게 2026년이 되면 단계적으로 철폐돼 갖고 0%가 되거든요. 그럼 걔네 제품은 더 싸지게 되는 거고 우리 제품은 아무래도 원유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품 가격까지 올라가고 소비는 줄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또 가격을 그럼 안 올리면 낙농가들은 사료값도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렵죠. 네, 참 네, 어렵죠. 네. 자, 어렵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게 또 뭐 정부라든지 모든 네. 역할일 테니까요. 그런 갈등 조정자 역할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뭐 쉬운 답은 아니겠죠. 네. 아까 퀴즈 드렸던 그 조지아의 특산품 참외, 두릅, 뭐 이동갈비, 홍어, 해풍 맞은 굴비, 뭐 과메기, 찹쌀 꽈배기 등등이 이제 후보로 좀 올라왔는데요. 조지아주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조지아 커피가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것이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경제 쪽에 조금 더 공부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릅이 웬 말입니까? 과메기가 웬 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혼내고 뉴스 시간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지아 커피가 그 조지아 맞습니까? 조지아 커피? 그 조지아죠. 조지아 그 커피 만드는 데가 그 코카콜라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만든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 코카콜라에서 그 조지아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이름을 정한 거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조지아. 그걸 보고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금요일에 오실까요? 인덱스 내일. 내일. 네. 자주 보시네. 네. 그만 올까요? 깊이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